삶을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VR, AR 산업인데요. 지난 2월에 먼저 떠난 6살 딸 아이를 가상현실 속에서 다시 만난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그동안 VR은 게임이나 오락으로만 생각했는데 따뜻한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VR 작업을 하신 비브 스튜디오스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비브 스튜디오스의 이현석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브 스튜디오스예요. 비브 스튜디오가 아니라요. 왜 이렇게 입에 아프죠? 죄송합니다. 비브 스튜디오라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비브 스튜디오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시네마틱 영상,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시각 효과 작업, 그리고 앞서 보신 너를 만났다처럼 VR, AR, 네. 디지털 혁명과 같은 실감 미디어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그런 종합 스튜디오고요. 여기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스튜디오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이제 관계된 여러 일들을 좀 하기 때문에 종합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중에서 CG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좀 능숙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감 미디어라는 말이 저는 딱 귀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감 미디어라는 게 그걸 보는 청취자나 시청자나 소비자가 조금 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이 AR이고 VR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존의 미디어물들은 이제 스크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평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신 뭐 4D 극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통해서 냄새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미디어 기술로서는 평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감 미디어 기술은 이제 아예 이 공간 자체를 가상현실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실제 있는 공간에 어떤 그 특정 사물들을 배치시켜서 굉장히 몰입도가 있게, 그러니까 사실처럼 여겨지게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VR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지금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 한 방송사에서 하늘나라로 딸을 먼저 보낸 엄마를 위해 이제 딸 아이의 모습을 마치 실사처럼 구현해서 보여줬거든요. 이 방송이 굉장히 제작자로서 하나의 변곡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전과 이후가요. 어떠셨어요? 업무적으로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기술은 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응용한 거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VR이라든지 이런 실감 미디어 분야에서 기존의 컨텐츠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공감을 좀 가져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큐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말이 정확해요. 네. 이유는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슬퍼서 못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대석에 보통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모시거든요. 이 다큐를 보고 예고만 저는 일단 봤는데 예고만 보고도 너무 모시고 싶을 정도로 강렬했지만 도저히 그 다큐를 부모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어서 제가 감독님 왔을 때 양해를 먼저 구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작업하면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떠난 딸을 VR로 구현해내고 그 가상현실에서 엄마와 딸이 만나는 장면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연이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VR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게 이제 원래 기획 방향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지 검토를 해봤어요. VR이 아니지만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을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분들이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사람들한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심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연이 가족을 이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작업들과 기술적으로는 큰 차별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에너지, VR이 이전에는 유희와 즐거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치유와 좀 따뜻함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이나 저는 사실 이 VR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일단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연이가 구현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그 제작 기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면 약 7개월 정도를 소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가족과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직접 만나시지는 않고 저희가 만나진 않고 네.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나연이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제스처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습에 비춰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랑 만났을 때 어떠한 경험을 줄 수 있을지를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괴리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꿈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림자로라도 보고 싶었던 딸을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또 기술자로서는 더 실감나게 더 나연이 같은 그런 가상현실 상황의 VR을 만들기 위해 되게 노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저희가 CG 작업으로 이제 나연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 CG 작업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휴먼이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사람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매일 만나고 가장 특징이 강한 캐릭터잖아요. 개별성이 다 뛰어나고요. 네네. 저희가 강아지들은 같은 종을 보면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사람은 다 개성 있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 프로젝트는 실제 어머니 늘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던 그 어머니가 보시는 체험의 주인공 때문에 더 이제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제공해 주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이제 손수 보면서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인물과 이제 흡사한 모델을 섭외를 해서 그 친구를 이제 3D 스캐닝으로 네. 모델링 작업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나연이처럼 이제 사실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도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터들이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그 동작들을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기자한테 이제 나연이 평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연기자가 네. 이제 실제로 연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화 시키고 나연이 모델링 캐릭터에 얹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도 표현해서 최대한 어머님이 봤을 때 그래픽이지만 그래도 그래픽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몰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머니께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몰입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기 안에 있던 그 스태프들이 수십 명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어머님이 크게 몰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딸 아이를 만난 것처럼 그런 체험을 경험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처음 어머니를 뵀는데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나연이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머니가 정말 몰입하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감독님 마음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서 그 환자가 건강을 찾았을 때 그 보람처럼 감독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딸을 가상현실이지만 만나게 해줬을 때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던 그 웃음. 그때 그 의사와 같은 마음의 보람과 마음의 기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마음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몰입하셔서 이제 경험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그 순간에도 정말 나연이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되게 큰 경험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감동이 지금 감독님 통해 저한테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가 지금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이 다큐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고돌김님께서 너무 슬펐어요. 그 다큐 이렇게 보내주셨고 5331님이 회사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헤맸어요. 비브 스튜디오스. 네, 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다큐를 기억하고 특히 이 다큐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VR이나 AR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많이 꼽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회사 이름을 또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 다큐도 해외 언론에서 좀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해외에서도 기술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온다고 들었는데 가상현실 분야의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실감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 총 이제 실감 미디어 분야로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에 비유했을 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은 걷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돌 단계 직전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VR 하면은 아직까지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어지럽다. 그다음에 무겁다. 그다음에 화질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직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미래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이제 VR 컨텐츠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약 2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컨텐츠 회사를 작년 11월,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또 이어서 이제 그 VR 컨텐츠 제작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는 말이 무엇냐면은 우리는 VR 시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큰 돈을 들여면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어렵다, 그 다음에 불편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쓰는데 정말 성장 그 가능성과 성장했을 때 그 모습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큰 시장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VR이나 AR 등 이런 것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리고 뭐 교육이나 산업 이런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오락적인 측면이 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산업 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의 또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면대면을 피하고 예를 들어 화상회의라든지 지금 뭐 국가 정상들 회의도 화상회의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 환경들 이런 미디어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통신기술과 연결된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와 관계된 그리고 네. 일상생활에도 이제 멀리 있는 뭐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그런 기술도 있을 텐데 이것들도 이제 다 나중에는 지금은 휴대폰이 그거를 대신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들로 다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년 이 안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도 일부 기업들은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VR 기술이 발전하면은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집에서 HMD를 쓰면은 출근한 것 같은 그런 가상 공간, 가상 사무실, 가상 오피스에서 정말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나중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한 것 이상의 세계가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한 통신사 광고 보면 5G 광고하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그런 VR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손주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술들도 현재 다 기술 개발이 돼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를 안 시키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들은 이제 다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으로서 기술자로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으세요? 지금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요. VR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해보고 싶다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은 영화에서 영화 제작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스턴트 씬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특수 효과가 들어가는 화재라든지 건물이 무너지는 씬들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면은 건물을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부실 수 있지만 한 번에 촬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화 쪽에서 프리비즈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네. 미리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장면을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이제 장면들을 만들어 보는 과정인데 이 장면들을 가상현실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 카메라 감독이 그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서, 화재라든지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실제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디렉팅의 그 샷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미리 프리뷰즈를 만들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그 곽경택 감독님의 소방관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이런 그 VR 프리뷰즈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R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자동차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를 살 때 저희가 어디를 가죠? 거기 전시장을 가죠. 전시장이나 대리점을 가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직접 VR처럼 뿅 하고 나온다는 네, 거죠? AR이기 때문에 네. 제 눈앞에 마당이나 도로에 그 자동차를 이제 나타나게 하고 실제로 내가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디자인이 돼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제 예쁜 컬러가 있는지 나한테 맞는 컬러가 있는지 실제로 바꿔보기도 하고 만약에 맞는 타이어나 휠 종류도 다 바꿔보면서 실제로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서 그 자동차를 쇼핑을 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카탈로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되게 가깝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업과 사람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롭게 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익적인 측면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이나 뭐 프레디 머큐리 같은 네.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없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저희가 디지털 휴먼 기술과 실감 미디어 기술을 종합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그 아티스트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노래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그리움이 기술과 만났을 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고 펼쳐가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의 제약, 규제, 뭐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없으세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이미 조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저희 나라가 이제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들의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감 미디어 기술은 굉장히 큰 예산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처럼 정말 기업들이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디바이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통신기술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고루고루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 시장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것들을 세계 시장에 밀리지 않고서는 저희 나라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기업들이 사실 구산업이 중심이었던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네. 기업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비브 스튜디오스 같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감독님 같은 분이 이로운 기술과 정말 공적인 기능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많이 해달라는 말에 굉장히 방긋 웃으시네요. 네. 가장 절실하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그 기술인들, 감독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비브 스튜디오스의 꿈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멀게는 그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대중화된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전통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그런 미디어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컨텐츠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생생 초대해서 VR 산업에 대한 이야기 비브 스튜디오스의 이현석 감독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713님 이탈리아 내일은 즐겁고 행복한 해가 뜰 거예요. 힘내세요 하셨고요. 0830님 또 1032님 다 이탈리아에 대한 응원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는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다시 올게요.